과학과 여러분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야생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마른 덤불에서 뱀이 튀어나와 여러분의 발목 위를 묵니다. 참 운도 없네요. 침착하세요. 독이 퍼지는 것을 늦추기 위해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신발과 양말을 벗으세요. 이제 여러분을 문 뱀이 독사인지 아닌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만약 다리에 2개의 깊은 구멍난 상처가 보인다면 독사의 송곳니 자국입니다. 독사가 아닌 뱀에게 물렸다면 U자 모양의 작고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보일 거예요. 약 600종의 독사가 있는데 살무사와 코브라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각각 다른 종류의 독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만약 살무사에게 물렸다면 상처에 압력을 가하지 마세요. 독을 한 부위에 가두면 조직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 가까운 병원으로 급히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코브라에 물렸을 경우 독이 몸 안으로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으려면 상처 부위를 붕대로 묶어야 합니다. 물린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지 잘 지켜보세요. 네, 코브라 독은 횡격막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독을 빨아내지 마세요. 독은 온몸으로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뱀에 물렸는지 자세히 보고 가능하면 뱀 사진을 찍어서 의료진에게 보여주도록 하세요. 화면에 잘 보이도록 찍으세요. 뱀에서 알레르기로 넘어가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콧물이나 재채기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복잡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려운 발진은 알레르기 반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피부염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요소에 노출된 일주일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희귀한 사례가 있었어요. 누군가 처음으로 치아 교정을 받았고 일주일 후 손목시계를 찬 부분과 배에 가려운 발진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교정기에 니켈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거였어요. 만약 햇볕에 한두 시간 동안 앉아있은 후에 피부에 물집이 생긴다면 햇볕에 탄 것이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일 겁니다. 또한 피부가 붉어지고 작은 돌기가 솟아오르고 피부가 벗겨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응급실로 가세요. 전문가들이 테스트를 진행한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줄 겁니다. 때때로 약물이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라임 같은 과일이나 파스닙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면 과일과 채소를 멀리하세요. 일부 과일과 채소에는 꽃가루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여러분의 면역체계는 그 단백질에 진짜 꽃가루처럼 반응합니다. 가려움증, 입과 얼굴의 부종 등과 같은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손에 깊은 상처가 났다면 구급차를 부르는 게 우선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팔을 올리고 깨끗한 압박 붕대로 상처 부위에 압력을 가합니다. 붕대를 제거하지 마세요. 나중에 의사나 간호사가 제거하도록 두세요. 압박 붕대가 충분하지 않다면 교체하지 말고 계속 추가하면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합니다. 몸의 주요 동맥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두어야 응급 상황에서 압박으로 출혈을 멈출 수 있겠죠? 팔뚝에 베인 상처가 있다면 팔 위쪽에 있는 상완 동맥에 압력을 가합니다. 상처가 손바닥에 있으면 손목에 있는 노골 동맥에 압력을 가하세요. 겨울에 눈폭풍이 부는데 차 안에 갇혔습니다. 밖은 춥고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기온이 편안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몸은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의 표면 열 생산량이 500%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런 떨림이 여러분을 오래 따뜻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얼마 후 근육의 연료가 고갈되고 근육이 수축을 멈출 것입니다. 만약 갑자기 누군가가 몸떨림을 멈추고 피곤해하면서 잠들려고 한다면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실내로 데려가서 젖은 옷을 모두 벗기고 손과 발을 문지르고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하고 건조한 것으로 가슴, 목, 아랫배를 열찜질해주세요. 절대로 팔이나 다리에 열찜질을 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열기는 차가운 피를 심장, 뇌, 폐로 다시 밀어내서 신체의 신부 체온을 떨어지게 합니다. 허허벌판에 있는 도로를 주행하다가 기상특보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됩니다. 지역에 토네이도 주의보가 내렸다는 건 토네이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네이도 경보는 토네이도가 레이더에 나타났거나 직접 목격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박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박은 폭풍우 속의 상승 기류가 비를 두꺼운 구름 속으로 밀어넣어 비가 얼 때 나타납니다. 하지만 토네이도가 다가오면 비 없이 우박이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조용해집니다. 공기는 고요해지고 바람도 불지 않죠. 갑자기 구름이 회전하는 패턴이나 하늘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토네이도가 가까워질수록 요란한 폭포수 소리가 굉음으로 변합니다. 기차나 제트기 소리와 비슷할 거예요. 잔해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깔때기 모양의 구름이 회전하기 시작하여 나뭇가지와 잎을 위로 당깁니다. 토네이도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너무 가까이 올 때까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피하세요. 집에서 TV를 보면서 쉬고 있는데 소름 끼치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드러운 바람 소리 같지만 모든 문을 확인해봐도 열린 곳이 없어요. 다음날 가슴에 압박감이 느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됩니다. 그러다가 가슴 통증과 함께 무서운 피로감이 뒤따릅니다.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사실 문제는 집안에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일 수도 있어요. 집안에 가스가 가득 차면 혈류 속 자, 여러분은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모르고 있었나 봐요. 이런 궁지에 몰렸군요. 떨어지는 길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보세요. 덤불, 관목, 나무, 바위 등 보이는 것을 모두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 긴 낙하를 더 짧게 여러 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새로 떨어질 때마다 그 충격은 줄어들 거예요. 충격이 충분히 흡수되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의 기회도 생기겠죠? 그 여자분과는 안 되겠지만요. 창문에서 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는 길에 무엇이든 매달리도록 하세요. 아마 여러분을 잡아주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속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하강 구간이 있을 겁니다. 캐노피는 플라스틱이든 유리든 진정한 생명의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아프긴 하겠지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요. 무릎을 조금 굽혀야 하기도 할 겁니다. 무릎을 구부리면 다리가 동시에 땅에 닿게 되고 결과적으로 덜 심각해질 거예요. 또 다른 팁은 착륙할 때마다 발가락 끝부터 떨어지게 하고 다리를 절대 똑바로 세운 채 떨어져선 안 된다는 겁니다. 팔로 머리를 감싸는 것도 잊지 마세요. 콘크리트나 진흙 웅덩이 위에 떨어진다 해도 머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유사는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위험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사에 갇히게 된다면 이런 또 궁지에 몰렸군요. 먼저 침착하세요. 그러면 허리보다 더 높이 잠기지 않게 될 겁니다. 신발, 가방, 심지어 옷까지 여러분을 더 무겁게 만드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세요. 물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리를 흔들면 빠져나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발은 항상 위로 올려야 합니다. 떠오르려고 해보세요. 하지만 누운 자세는 안 됩니다. 작은 걸음으로 뒤로 이동하세요. 큰 걸음은 내딛기가 어려우므로 빠져나가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단단한 바닥에 닿으면 모래 밖으로 굴러 나오세요. 야생동물의 공격에서 살아남는 건 어려운 일이겠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물결처럼 때로 움직이게 되면 빠져나갈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이런 또 궁지에 몰렸군요. 수백 명의 사람들 사이에 갇히게 되었다면 첫 번째 규칙은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멈추면 바로 넘어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넘어졌다면 에어포켓을 만들어 보세요. 팔을 얼굴과 가슴 위로 올려 감싸야 합니다. 여러분이 간신히 똑바로 설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이 급류처럼 다가오는 것이 느껴진다면 곧장 옆으로 움직이도록 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야외에서 길을 잃었는데 납치를 해야 한다면 깡통 뚜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리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비스듬히 잘라내고 금속을 다듬어 실제 고리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날카로운 끝을 만드는 겁니다. 또한 캔은 임시 요리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캔의 옆면에 구멍을 내세요. 안에다 땔감을 넣고 불을 붙이세요. 그 위에 계란 프라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치실은 야생에서 살아남을 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조림 뚜껑 고리와 함께 낚싯줄로 사용할 수 있죠. 또한 두 나무 사이에 고정해서 발렛줄처럼 쓸 수 있죠. 얇아도 한 가닥으로 2.2kg까지 지탱할 수 있습니다. 긴 막대기와 칼을 치실로 묶어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연성도 높기 때문에 만약 큰 나무 조각에 불을 붙일 만한 불쏘시개가 없다면 치실을 태워보세요.
치실은 또한 훌륭한 임시 신발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잘 드는 칼이 있다면 평범한 플라스틱 병으로 매우 강한 밧줄을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작은 그루터기부터 찾아야 해요. 병과 거의 같은 직경이어야 해요. 그루터기 가운데를 가로질러 틈을 만드세요. 그런 뒤에 칼날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게 그루터기의 색입눈을 만들어주세요. 병의 목을 잘라내고 가장자리에 작은 눈금을 내세요. 너비는 원하는 밧줄 너비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병의 가장자리를 가운데 틈 안쪽에 놓고 칼날을 틈 쪽으로 넣어서 그루터기의 색입눈에 칼을 넣습니다. 병을 틈 사이로 천천히 당기기 시작하면 병이 돌아가게 될 거예요. 돌아가면서 칼날이 밧줄을 잘라낼 겁니다. 이 밧줄로 통나무를 잘 고정할 수 있을 거예요. 오두막을 짓는데 사용할 수 있겠죠. 사람은 음식 없이는 며칠을 버틸 수 있지만 물 없이는 살 길이 없습니다. 야생의 물은 때때로 맛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임시 정수 필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불부터 시작하세요. 끓는 물이 부족할 수 있으니 재가 차가워지면 바로 일정한 크기의 가루가 될 수 있도록 갈아주세요. 숲에서 발견한 아무 수치나 사용하지 마세요. 숯 안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요. 그 다음 플라스틱 병이 필요합니다. 바닥을 잘라내고 뚜껑에 구멍을 내세요. 뒤집어서 숯을 넣고 물을 붓습니다. 10cm라면 충분해요. 물이 다 떨어지면 마실 수 있어요. 함께 나온 숯을 걸러내려면 깨끗한 천 조각으로 뚜껑을 감싸 여과시켜주세요. 아, 배가 고파지네요. 불을 지펴야 할 것 같아요. 아휴, 성냥도 라이터도 없네요. 임시로 불을 피울 도구가 있는지 주머니를 뒤져 살펴보죠. 아마 손전등에 있었던 배터리와 검 포장. 드디어 해냈군요. 모든 훈련을 마치고 첫 스카이다이빙을 할 준비가 됐어요. 자신감에 가득 차서 3650m 상공에 있는 비행기의 문에 섭니다. 공중으로 뛰어나가지만 마지막 순간에 강사가 무언가를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낙하산 확인을 안 했어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고 그의 걱정스러운 표정만 보여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손잡이를 당겨서 낙하산을 펴니다. 하지만 제대로 펴지지 않고 큰 덩어리로 튀어나오고 이제 여러분은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고 있어요. 어지럽지만 정신을 차려야 해요. 몇 초가 매우 중요하고 이 고도에서 행동할 시간은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몸을 펴서 팔과 다리가 X를 이루도록 보호맨 형태를 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항이 조금 더 생겨서 약간 안정될 수 있어요. 정말 운이 안 좋았지만 이제 비상 예비 낙하산을 펼 수 있는 시간을 벌었어요. 아직도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럽지만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비상 낙하산이라고 생각한 끈을 잡고 세게 당겨요. 이런, 그건 다리 끈이었어요. 등에 있는 컨테이너가 풀려서 몸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정말 운이 없어요. 다리 끈을 꽉 잡고 조입니다. 이제 안전조치 절차가 생각났어요. 1단계, 빨간색 손잡이로 주 낙하산을 분리해요. 이제 또 자유낙하가 시작됐어요. 2단계, 이제 은색 낙하산 줄 손잡이를 찾아 예비 낙하산을 펴니다. 서둘러야 해요. 땅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어요. 손잡이가 어딨지? 왼쪽 가슴에 있군요. 그걸 힘껏 잡아당겨요. 타박! 낙하산이 튀어나오고 하강하며 브레이크를 사용해요. 이제 안심이 되네요. 숨이 막힐 것 같으세요? 심장이 두근거리세요? 그래요. 마침내 경치를 즐길 수 있어요. 땅에 착륙하기 전에 약 10초 동안요. 살살 발 먼저요. 재밌겠네요. 저도 해볼래요. 언제나처럼 여러분은 계단을 오르는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확률은 1000만분의 1이에요. 번개에 맞을 확률이 10배 더 높아요. 하지만 오늘은 운이 나쁜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5층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도르래 시스템이 고장나서 케이블이 끊어지고 엘리베이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재빨리 등을 대고 누워서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 팔을 머리에 두르고 다른 한 팔을 얼굴 위에 올려서 떨어질 수 있는 물체로부터 보호해요. 다리를 적당히 벌려요. 몇 초 후에 있을 충격에 대비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추락했고 온갖 파편이 주위로 떨어져요. 잘했어요. 부상을 피했어요. 하지만 점프해서 충격을 줄일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너무 일찍 뛰면 하강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충격이 더 심해질 거예요. 너무 늦게 뛰면 위로 튀어오르는 속도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머리를 부딪히게 될 거예요. 속도에 효과적이려면 정확한 순간에 점프해야 합니다. 강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한 순전히 운에 달렸죠. 그래서 눕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행운을 빌어요. 차를 몰고 출근하면서 다른 날과 같이 다리를 건넙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차가 많이 막히네요. 다리가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불행하게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다리는 과도한 무게로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위에 있어요. 다리가 강으로 떨어지면 차는 위에 떠오릅니다. 차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주위에 서서히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침착하고 심호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차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까지 최대 2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빨리 행동하고 창문을 내려야 해요. 안전벨트를 벗었을 때 창문 위로 물이 올라간 걸 알아차립니다. 창문을 아래로 내리려고 해도 압력 때문에 꼼짝하지 않아요. 기회를 놓쳤어요. 점점 더 아래로 가라앉고 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차량이 훨씬 더 빨리 가라앉게 돼요. 게다가 나가는 것이 더 위험할 거예요. 차가 바닥에 닿고 물이 천천히 차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압력이 너무 강해서 꼼짝도 안 해요. 물이 들어오는 것을 생각합니다. 안에 충분한 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압력을 조절해서 문이 열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한된 공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문이 여전히 열리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유리창을 깨는 방법밖에 없어요. 수압 때문에 쉽게 깰 수 있고 물이 빠르게 흘러들어옵니다. 태평양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고 통제력을 잃게 돼요. 재빨리 낙하선을 착용하고 비행기에서 탈출해서 섬에 착륙합니다. 그래도 해외로 물품을 운송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이 여러분뿐이었네요. 다행히 폭풍으로 인해 낙하산이 손상되진 않았어요. 여러분은 몸을 풀고 야자수 아래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향해요. 폭풍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태양은 빛나고 파도는 잔잔하고 친절해 보여요.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사방으로 넓게 펼쳐진 물만 주위를 둘러싸고 있을 뿐이에요. 주변에는 배도 사람도 다른 생명체도 보이지 않아요. 무언가를 찾기 위해 섬을 정찰합니다. 뭘 찾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작은 섬의 한쪽에 고철과 비행기의 잔해가 해변에 떠밀려 온 것이 보여요. 여러분은 서둘러 그곳으로 가서 쓸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파괴됐지만 봉인된 상자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수십 개의 덕트 테이프 롤이 쌓여 있네요. 섬을 통과한 후 덕트 테이프 상자를 끌고 캠프로 돌아와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곧 번쩍하고 뭔가가 떠올랐어요. 섬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몇 군데 있고 신발이 손상됐기 때문에 샌들을 만들어야 해요. 나뭇가지 몇 개를 잡고 덕테이프를 이용해 새 신발을 만들려고 합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그래도 발 크기만한 나무 껍질 조각에 덕테이프를 붙여요. 이것이 새 신발 밑창이 될 거예요. 덕테이프는 매끄럽고 발에 상처를 주지 않아요. 나뭇가지를 몇 개 더 붙인 후 덕테이프를 발에 감으면 짜잔! 덕테이프 샌들이 완성됐어요. 이제 발을 다치지 않고 섬의 바위가 많은 지역으로 모험을 떠날 수 있겠어요. 섬을 따라 걷다 보니 더위를 느끼기 시작해요. 셔츠를 머리에 두르고 있지만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덕테이프를 이용해 나뭇잎으로 모자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 머리에 씁니다. 이제 가도 안전해요. 잠시 후 섬 주변에서 찾은 물건을 가져옵니다. 이때쯤이면 배가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으로 바위 암초에서 크고 맛있는 게와 물고기를 발견하지만 맨손으로는 잡을 수 없어요. 긴 나뭇가지를 잡고 야자수 잎을 가져다가 모은 것을 하나로 묶어 그물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덕테이프로 그물을 보강하고 산호초로 향해요. 임시로 만든 샌들과 머리를 보호할 모자를 쓰고 그물을 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덕테이프는 2롤 뿐이에요. 잠시 후 물고기와 개를 잡아서 캠프로 가져갑니다. 불을 피우고 잡은 물고기를 굽기 시작해요. 통나무에 앉아있지만 그런 자리는 그렇게 편안하진 않아요. 덕테이프를 가져다가 돗자리를 만듭니다. 음식이 준비되면 맛있게 먹어요.
이제 또 다른 문제는 물이에요. 주변에 담수는 없지만 폭풍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편 코코넛을 가져와 디저트를 먹고 코코넛 밀크를 마시며 기운을 차립니다.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모아 새 집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덕테이프를 붙여서 작은 오두막을 준비해요. 동시에 빗물을 모으기 위해 덕테이프로 깔때기를 만들어요. 깔때기에 들어간 물은 역시 덕테이프로 만든 임시 연못에 모입니다. 이 시점에서 덕테이프 롤의 거의 절반을 사용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새 바닥 매트가 있는 오두막 안에 머물러 있어요. 지루해서 오두막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덕테이프로 의자와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만든 저수지에 물이 고인 것을 발견해요. 즉시 코코넛 껍질을 잔으로 사용해 물을 마십니다. 오두막은 폭풍우를 견뎌냈고 편안한 매트에서 스르르 낮잠에 들어요. 다음날 덕테이프 재고를 확인해보니 마지막 테이프의 절반을 썼어요. 안전하고 견고한 오두막을 만들었고 산호초에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어요. 이미 섬에서 5일을 보냈으니 이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예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행기도 배도 보이지 않아요. 필사적으로 탈출하고 싶은데 운이 좋았어요. 멀리서 화물선을 발견했어요. 빨리 행동해야 해요. 덕테이프 상자를 살펴본 후 뗏목을 만들어 항해하기로 결정합니다. 여행에 필요한 음식과 물을 충분히 모으고 작업을 시작해요. 먼저 큰 통나무를 모아 바닥에 나란히 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통나무를 묶을 나무 껍질과 나뭇잎으로 만든 밧줄을 준비합니다. 몸에 딱 맞을 정도로 충분히 커요. 그런 다음 다른 통나무 세트를 가져와 베이스 위에 놓고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두 번째 층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가라앉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